안녕하세요. 한국 블록체인 뉴스의 이한수 기자입니다. 저희는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로 금융 서비스와 그리고 실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이커다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메이커다오의 남도환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이커다오의 한국 대표 및 아시아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남도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이 인터뷰를 한번 하고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메이커다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메이커다오는 그 디파이, 이제 탈중앙 금융의 선두주자이고요. 그래서 다이라는 이제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다이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메이커,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 나오게 된 어떤 계기나 목적이 좀 있을까요? 초반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나 그런 이제 일정한 가치와 유지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에 금융기관이나 이제 아니면은 그 중화된 기관을 통해서 운영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더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저희의 CEO인 론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탈중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메이커다오의 다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메이커다오의 다이가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 그동안 이 사용처라던가 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외국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메이커다오의 다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의 다양한 디앱들, 예를 들어서 이제 디파이, 뭐 탈중앙 금융 쪽에 있는 디앱, 뭐 컴파운드 파이낸스나 DYDX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 예를 들어서 엑스 인피니티 그런 이제 게임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그 프리딕션 쪽에 있는 예측 시장 쪽인 어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장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런 마켓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을 다이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카드 회사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나 그런 경우에도 다양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좀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미 쪽에서는 이제 아르헨티나랑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다이에 대한 수요도 많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가 많이 악화되면서요. 이제 은행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이제 제재가 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 출금할 수 있는 제한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비해서 다이 같은 경우에 탈중화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압류당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런 블록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상점들이나 아니면은 법무사나 그런 이제 그 개인들도 다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다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토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은 또 법적인 검토나 아니면은 고려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리브라가 나오면서 리브라 덕분인지 때문인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도 좀 많이 논의를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발표나 분석을 보더라도 이제 테더나 리브라 같은 이제 중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다오의 다이 같은 탈중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미국 SEC 봤을 때도 탈중화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탈중화된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좀 더 탈중화되고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좀 덜 없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다이를 통한 서비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 서비스나 담보대출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오아시스 트레이드라 해서 덱스 탈중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보대출 서비스, 그걸 이제 전에는 CDP, 지금은 바우트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를 담보로 잡고 그다음 다이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예치이자 서비스, 다이 세이빙스 레이트라 해서 이제 DSR인데요.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는 다이를 이제 스테이킹, 이제 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를 이자로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예치 서비스를 또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 업체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메이커다오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네. 있을까요? 이제 메이커다오만의 특징이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메이커다오의 명성과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대부분 이제 탈중화 금융 안에서 이자를 받는 방식은 사실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이제 유저한테 이제 다이를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그 메이커다오의 이제 DSR 예치 이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를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이를 락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못 갚을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안전하죠. 좀 전에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메이커다오의 전문성이란 어떤 게? 일단은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 디파이 탈중화 금융 쪽에서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선두주자로 활동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공들도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기술적 면뿐만 아니라 유저로 봤을 때도 이제 사용이나 그런 것도 많이 향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디파이 내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1년도 안 된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떻게 봤을 때는 그 3, 4년 이상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명성과 그 다음에 신뢰도도 꽤 높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찾아뵌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이커다오에서 다이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현물 카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 같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저희가 상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사실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파트너 회사인 예를 들어서 WireX나 아니면 이제 Crypto.com이나 그런 이제 카드 회사를 통해서 그 쉽게 암호화폐를 이제 넣고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WireX라 해서 저희 이제 카드 회사 파트너가 있습니다. 다이를 이제 그 예치해 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점들은 사실 그걸 암호화폐를 결제했다는 걸 모르겠지만은 이제 뒤에서는 다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택시 타실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 점심 먹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아, 점심 먹을 때. 네. 그래서 그 음식점 사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암호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로 딱 보이고 얘기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메이커다오가 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의 이제 큰 목표는 이제 MCD, 한마디로 말해서 다중담보 시스템을 런칭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서 저희가 이더리움만 담보로 잡았는데요. 그 작년 11월부터 이제 저희가 뭐 BAT라든지 그런 이제 다양한 ERC20도 저희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추후에는 이제 실자산이나 그런 것도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요. 완성을 했으니 새로운 로드맵, 새로운 이제 그 미래 계획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의 당연히 사용처를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봤을 때는 현재는 미국 달러에 이제 연동이 돼 있지만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유로나 아니면은 심지어 원화나 그런 이제 다양한 그 화폐의 가치와 연동된 다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저희의 담보물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좀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ERC20이고 토큰만 돼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실자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담보로 잡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시스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발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 서비스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의 아까 얘기한 예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서비스를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YX나 그런 카드 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달걀 사용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저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메이커다오의 한국 커뮤니티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플랫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저희 플랫폼 이제 웹페이지입니다. 지금 버튼을 누르니까 예치 계좌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출금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계속 보상이 쌓이고 있죠. 편의점에 가서 과연 다이 카드를 활용해서 예.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